단풍 구경들 잘들 다니시고들 계십니까? 아직 좀 이른가 싶은데 굉장히 속도가 금년에 좀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늦은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이 계절 놓치면은 또 한 1년 기다리셔야 되니까 부지런히 한번 마음속에 담아 보시길 빕니다. 채널 시작해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제 급박해지는 상황이지요. 각 당의 대선 후보 결정이 끝나야 되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끝났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종 종교를 짓는 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될 것 같죠.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직은 사양을 하고 뭐 거부했다고 이제 많이들 그럽니다만은 상임 고문의 자리를 그냥 맡기로 했다. 사실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자리를 맡겠다 이런 건데 그러고 나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지지율이 아주 안 좋게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형사적 문제들이 자꾸 이제 깊게 들어가고 마피아, 국제 마피아와 연루설까지 자꾸 확장이 되다가 보니까 이게 과연 끝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거냐. 민주당 자체로서도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국민의힘 쪽은 아직도 이제 토론이 진행 중이고 11월 초나 돼야 이제 곧 이제 끝이 나죠. 끝이 나기는 하겠는데 이게 갈수록 대통령 후보의 능력이나 인격이나 품성이나를 뭐 이걸 검증한다고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누가 마구잡이 멱살잡기 싸움 잘하나 뭐 이러는 꼴로만 자꾸 고를 깊게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가짜는 도덕성 얘기에다가 너 정치해본 지 몇 달 됐어 몇 년 됐어 경력을 아니 대한민국에서 정치 몇 년 한 게 그렇게 큰 자랑입니까 지금? 가짜는 얘기들이 차마 듣기 민망하게 쏟아져 나오고 하여튼 졸렬하고 저급해 보인다. 왜 이렇게 만드냐 판을. 거기다가 지금 컷오프 할 때의 경선 과정 여기에 문제 있다 해서 황교안 후보가 지금 법률적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가 마무리도 안 되고 있고 참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 이거를 바라보는 관전자의 입장에서 참 이렇게밖에 못하겠냐. 본질적인 얘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자 최소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본질적인 얘기냐? 결국 지금 이제 남은 이 쌈박질의 얘기의 중심에 윤석열과 반윤석열 이 얘기가 전부인 셈인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낙마시키겠다는 쪽과 나는 결코 그렇게 쓰러질 생각이 없어라는 윤석열 측의 이제 버티기 이 싸움판이 전체의 모습이 돼버린 것 같은데 이 얘기의 본질에는 좀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가 만일 없었다고 한다면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가 바라듯이 그 인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이걸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 너 지금 나오지 말고 너 들어가라는 얘기가 옳은 얘기인지 아닌지 내가 버텨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나이가 이 최근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나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사법적 처리 이 과정과 관련이 돼 있지요. 그럼 그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물론 촛불 시위에서 시작을 했고 그 촛불 시위가 발화점이 되면서 국회에서 탄핵 결정이 먼저 나왔죠. 그때 한나라당은 분명히 국회의 다수당이었습니다. 그쪽 의원들의 지지가 없이는 탄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반쪽 덜어 갖고 나오면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 누굽니까? 유승민 이 사람 아닌가요? 무슨 뭐 지금 대통령 후보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 얘기할 거 없지만 그래서 탄핵을 주도하고 탄핵을 국회에서 먼저 했죠. 국회에서 탄핵하고 나서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파면이 된 거예요. 사법적인 처리는 그 다음에 집권에 성공을 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법 처리가 진행이 됐지요. 그래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는 그 특검의 팀장으로 이 문제를 직접 다룬 거 사실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책임 누가 더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를 그 정당으로부터 출당을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들은 살겠다고 정당 유지하고 살겠다고 출당시킨 사람이 그때 대표가 당대표가 홍준표 씨가 맡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모습으로 만드는 데 제1차적인 책임과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홍준표, 유승민 이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감옥에 가게 만든 검사 행위를 한 사람 윤석열이다. 만일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죄 이렇게 만들도록 했을까요? 그 죄를 최종 판결하고 형량 정하고 망치 두드린 사람은 당시의 판사입니다. 그 판사들이 과연 그 형량을 그렇게 때리지 않았을까요? 윤석열이가 없었다면. 그 다음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지 않고 조국이가 아무 문제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의도대로 검찰권 무력화 쪽으로 만들고 갔으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의 완전한 국가 통치 권력의 장악, 삼권의 장악, 헌법재판소의 장악, 모든 권력의 장악 이것이 완성돼 가던 상태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키 검찰의 종속화 이거를 완성하려던 검찰개혁 조국이 제일 앞장섰던 검찰개혁 그거에 윤석열이 유일하게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나는 인간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앞세워서 유일하게 저항한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었나요? 그거 부인할 수 있나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삼권을 비롯해서 모든 권력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통치 권력 밑으로 들어갈 때에 대한민국의 자유애국시민이라고 하는 반문재인 입장에 섰던 국민들 그들은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저항할 길이 없이 되지 않았었나요? 국회를 완전히 내주고 4.15 총선 전에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독재 덕분에 분명히 국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 4.15 총선에서 뒤집을 수 있다라는 여론이 아마 다수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80석을 내주는 이런 사태를 만든 사람들 누굽니까? 홍준표 씨 그때 어디서 뭐 했죠? 유승민 씨 뭐 했습니까? 보수 세력이 전부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 참 끌어오를 때 그 보수 집결과 단합을 위해서 당신이 한 일은 뭡니까? 이 계산 저 계산 빠른 사람들 데리고 나갔다가 당 만들었다가 뭐 합친됐다 안 합친됐다가 그야말로 분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밖에 한 게 뭐 있죠? 그리고 윤석열이 그래서 검찰개혁 그거를 죽어라고 막겠다고 조국이를 물고 늘어져서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이 라인하고 죽어라고 그야말로 홀로 싸울 때 당신들은 어디서 뭐 한 사람들입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유한국당이라고 했었네요. 그때 이름이 하도 이름도 많이 바꿔갖고 그 정당들 도대체 그때 뭐 했죠? 그 국회의원들 다 어디서 무엇들 하셨습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야, 우리 군대도 안 돼, 학생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검찰이 그래도 남아서 검찰 쿠데타를 해주는구나. 검찰 쿠데타라는 말이 실제로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마음의 의지를 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그것이 5.17 보선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기적적으로 5.17 보선을 시민 승리로 이끌어냈던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신들 또 뭐 했습니까? 오세훈,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둘이 나섰을 때 애초부터 그들이 이길이라고 전망하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법무부에 난리가 나고 추미애 씨가 사실 5.17 보선에 오세훈, 박형준 선거운동 해준 거 아닌가요? 그 추미애 이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아닌가요? 혼자 두드려 맞아가면서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몇몇 의지 있는 검사들, 그들을 위해서 도대체 야당하고 그대들은 한 게 뭐냐고요. 홍준표 씨가 야당을 지켜온 적장자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탄핵당하고 그랬을 때 당이 완전히 다 깨져서 무너진 기와집 추녀 밑에 그 밑에 몸을 가까스로 감추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홍준표 씨였던 거 맞지요. 그때 대통령 후보 그쪽에서 나올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대통령 후보 나왔죠. 딴 데 갈래야 갈 데도 없었던 사람 아닌가요? 다 무너져가는 정당일지언정 그 정당이 홍준표를 지켜준 겁니까? 홍준표가 정당을 지킨 겁니까? 나와서 안철수하고 둘이 통합 하나를 하는 리더십 하나를 못 보여주었죠. 결국 그렇게 갈리면서 대통합을 만들어내는 리더로서의 위치 하나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 품격과 그 전략, 그 지혜 하나를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저앉았죠. 그 다음엔 자기가 자기 입지를 위해서 또 당을 떠나간 사람이고,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것까지 뭐 그렇다 하시더라도. 그랬다가 또 이 당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내가 어디다 공천을 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리고 땅 짓고 헤엄치는 데만 가가지고 누가 나가도 야당 간판 걸고 나가면 당연히 당선한다고 한 곳에서 국회의원 자리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당에 들어오는 데는 또 얼마나 또 시끄러웠습니까? 무슨 놈의 적장자가 그런 적장자가 있습니까? 그 바람에 당의 이미지, 당의 인적 구성의 통합력, 그런 게 붕괴되고 깨진 것,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그 속에서 유승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치 자기가 가장 중심인 양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 준 것도 사실 그런 분위기 만든 홍준표 씨 책임 있지요. 유승민이야말로 야권의 분열, 반독재 세력의 분열, 거기에 있어서 입이 100개인들 무슨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석고대죄는 못할 망정. 그리고 정치 경력 따져요? 유승민 후보의 정치 경력 내내 훑어보면 뭡니까? 분열과 자기 고집, 자기 이기주의. 오죽하면 자기가 친박 어쩌고 제일 가깝다고 그러다가 그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배신을 때리고 가고, 그 대통령도 유승민이라면 내가 보기도 싫다. 왜 이렇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한 자신들의 경력, 지나온 발자취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데 무기가 된다고요? 4.15 총선을 박살내놓고 그러고 나서 기껏해서 비상대책회의라고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인지 이상한 이름 만들어 놓고 한 게 뭡니까? 그 정당이 무릎 꿇고 광주에 가서 빌었잖아요. 그거 한 거밖에 뭐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해서 사과한다면서요. 사과한 정당 아닙니까? 문재인이 뭐 당당하게 만드는데 앞장서준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 아닌가요?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자기네들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뒷받침해 준 게 누구냐고요? 여기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저항 인자 하나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야당의 오늘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했겠어요? 국민의힘이 정말로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이가 가담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최재형이가 가담해 주지 않았다면? 채널 이스타K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빨리 들어가면 안 된다. 밖에서 세력을 만들고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도. 윤석열 최재형이가 같이 뜻을 모아서 밖에서 세력을 만들었더라면 국민의힘 남아 있었겠습니까? 무슨 대통령 후보를 내요? 저는 참, 윤석열 후보가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참, 이렇게 캠프가 어리석을 수가 있나. 이렇게 전략도 전술도 없을 수가 있나. 자기들이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면 무슨 뭐 너를 박살낼 거야. 그래서 야당 분열을 아주 극단으로 갈 것처럼. 그때 싸웠으면 국민의힘이 진짜 깨졌죠. 그래서 데려다 놓고 그래서 야 후보들 나와라 그러니까 우르르 나와가지고 야 이때 이름 올리자 뭐 이러고 지금도 그러고 다니는 탈락자 컷오프 탈락자가 있지만 그렇게 판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 판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이러한 공로가 이게 내 공로 아니냐는 말 솔직히 윤석열 여태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신사적인 풍도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 정치 잘했다고 떠들 때 윤석열이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원래 덩치값을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인격의 훈련을 하고 산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아직 뭐 제가 가늠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런 참 말 같지 않은 공격을 받아도 그 자기 자랑 뭐 이러면서 이건 내 판이야라는 소리 정말 안 하더군요. 홍준표, 유승민에게 그런 경력이 있었다면 윤석열과 같은 입장 바꿔진 경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다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단도직입으로 말하지만 지금 참 모처럼 얼마만입니까? 야당이 집권 여당보다 지지율에서 앞서가는 이 단맛을 보는 것, 그건 누구 덕분입니까? 홍준표, 유승민 후보 덕분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지금 여권 후보의 대장동이고 무슨 뭐 조폭연루설이고 이런 의혹들이 마구 터져 나오고 이것이 국민들의 탄핵의 대상이 돼가고 하는 이런 이유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야권 세력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으면 이러한 탄핵의 흐름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무기력해진 국민들 속에서 더러운 것들 맘대로 하라 그래. 모르겠어. 이렇게 되고 말았겠죠. 그나마 캐보자 이러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그대들에게서 나옵니까? 홍준표 후보 조국이 때리는 거 심하다면서요. 온 가족을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같은 당의 후보의 온 가족은 그렇게 조져됩니까? 왜 그대의 온 가족은 다 까발려 놓지 않나요? 자신의 아내는 후원회 회장을 앉혀놓고 정치인의 그것도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 회장을 아내가 맡는다. 뭘 뜻하는 거죠? 일반적 사회상식으로 보더라도 그 주머니 감추겠다는 얘기 아니냐? 후원금 들어오고 쓴 거 다 둘이 한 주머니 아닙니까? 부부간은. 그래서 그런 공적인 조직에는 항상 제3자를 두게 마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더구나 국회에서 특별활동비 나온 것도 남겨서 집에다 갖다 준 분이라면서요. 그거 만진 부인이 공식적인 부후원회장을 해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거법 따져보지 않았지만 기회 있을 때 한번 좀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뭐 토론 볼 거 다 받고 올 때까지 와서 스스로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스스로들도 알 수 있을 만한 때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너절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긴 것이 무슨 큰 자랑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깊이 있고 남유다른 그런 지식과 박식함을 갖추는 것 이거 같은 거 기대할 것도 없고 대통령 후보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양심이 바른 사람, 인격이 반듯한 사람, 사회적인 예의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덕목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반듯한 인재들 잘 골라서 그들과 함께 의사를 소통을 하면서 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면 되지요. 지금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이 거기에 꼭 알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또한 글쎄요 정신을 한번 쭉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한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라는 자리를 놓고 토론을 하면서 자신들이 주적으로 삼아야 할 상대가 누구고 자신들이 갈아 끼워야 할 국가적 가치가 무엇인지조차도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째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이제는 그럼 이 대선 후보 결정이 다 끝난 뒤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상대 정당의 후보하고 붙었을 때 이러한 쌈박질에서 나온 얘기들이 그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야당 통합을 또 야권 통합을 하는 제2단계를 또 거쳐야 될 텐데 지금과 같이 이런 자세, 이런 모습으로 그거 쉽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그거 해내겠어요? 대통령이 됐다고 치십시다. 그 다음에 이 정권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참 많은 숙제들을 토해낸 거 그거 정리하고 치워나갈 힘, 그 결단력, 그 능력, 그 뚝심 그런 거 누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민주당하고 사이가 좋아서 원만하게 끌어가겠다는 걸 장점이라고 내세운 사람이 해야 합니까? 그거? 어느 쪽에도 뭐 그런 세력조차도 그나마 있지도 않은 사람이 해야 됩니까? 뭐 길게 얘기할 게 있습니까? 사회 통합을 시키는 거와 야합을 하는 건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링컨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통합시킬 때 남북 전쟁을 정확히 치러냄으로써 미국의 통합을 만들어낸 그런 사례를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야합을 통한 것을 통합이라고 미화하려는 그런 생각, 그런 수준 낮은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후보가 될 수는 없지요. 좀 스스로들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들 앞에 예의를 갖춰주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를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전달하는 그런 예의를 갖춰주기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라도 갖춰주기를 빕니다.